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핫 이슈가 들고 있는 핫 이슈가 들만한 종목 5가지 선정해드리고 그 가운데 탑픽 중 딱 하나 골라드리는 증시 탑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그리스 사태 해결 기대감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하루 만에 급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그리스가 국제채권단과 합의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성명서를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미국에서 이미 나스닥이 5,100선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내서고 유럽도 오름세로 마감이 된 바 있는데요. 우리도 오늘 반등으로 출발했는데 혹시 그 반등폭이 줄어들까 걱정하셨던 분들 일단 다행스럽게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120선까지 회복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예 1% 넘는 급반등 속에 700선을 아주 시원하게 다시금 되찾았습니다. 수급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선물 쪽에서 먼저 사던 외국인이 현물까지 조금 전부터 매수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도 뭐 좀 파는 것 같지만 연기금, 우군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를 보면 종목별 변동성이 커서 사실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바이앤홀드 한 번 사서 그냥 쭉 들고 가시는 분들께는 글쎄요. 수익이 개인별로 천차만별이 있었을 줄 압니다. 손이 좀 느려도 수익이 꾸준하게 날 만한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 어디 없을까요? 오늘 그런 종목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오늘 이 시간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뉴페이스이십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샘플러스 예병구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뵙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예 멘토님이 사실 시장도 뭐 잘 봐주시고 마감 방송에 또 정리 MC로도 대활약을 해주고 계신데 아침에 참 뉴스도 읽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시원하게 그동안 꾹꾹 참았던 종목 얘기만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예 멘토님이 좋게 보시는 종목 5선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페인트입니다. 늘상 얘기를 해주셨었고 예멘토님 리딩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그 종목에 오늘 종합 선물 세트가 보여지는 날일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보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페인트, 두 번째 종목은 보령 메리앙스. 오늘 이미 중국 관세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미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세 번째 종목은 MDS 테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레드로버라는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가 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반도체 쪽에 디스플레이 물론 쪽에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대페인트에서부터 인지 디스플레이까지 다른 분들이 많이 언급을 별로 안 한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5개 종목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병구 멘토님과 오늘 특별히 함께하고 있는 날입니다. 증시 탑5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탑1 첫 번째로 예멘토님이 꼽아오신 종목 현대페인트입니다. 대기업 면세점 사업권 우선 주권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부산 신항만의 면세점을 이미 면세권을 따내서 7월 달에 오픈한다고요? 예. 7월 대강 말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 지금 신항만 쪽에 크루즈선들이 속속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다녀오셨다고? 예, 최근에 제가 지난 주말에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항만 쪽에 크루즈선들이 대거 입항한다는 점, 네.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면세점 사업권으로 인해서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치가 너무 좋네요. 예, 위치 너무 좋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 요커들이 이제 제주도를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배로 그냥 다 온다고. 예, 그렇습니다. 네. 배로 와서 이제 부산항에 입항했다가 제주항으로 가고 네. 이런 식의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 면세점 사업권을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세점 사업권의 우선 조건이 뭐냐면 중소기업 상생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점수로서 그 고평가 점수로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면세점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면세점 지금까지 또 면세점 사업을 해왔고 이런 업체들을 찾겠죠. 당연히 현대페인트가 상생 우선 조건에서 조금 더 높은 우위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대기업과의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보신다면 지금 또 주가도 딱 바닥이죠. 이제 관리 종목 막 탈피를 했고 신규 사업을 붙이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가가 당연히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권 영역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되면 정말 가파르게 올라올 수도 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신세계 쪽에서도 뭐 도움을 좀 주고 있다고. 예, 신세계가 이제 부산 신흥만의 면세점 사업 쪽에서 같이 업무 협약을 했죠. 옛날에 그 파라다이스 면세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되겠는데 이게 면세점 사업은요, 사실 이게 외상 거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외상 거래가 안 되고 일단은 물건을 다 사고 그 다음에 이게 돈을 또 다음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면 초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네. 이 초기 사업비의 부분을 이 신세계를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매출로만 좀 신경을 쓰면 된다라는 그러네요. 굉장히 큰 장점도 이번에 이 신세계와의 업무 협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노하우를 또 신세계로부터 전수까지 받은 현대페인트.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3월 달에 바닥권이라고 하셨지만 거래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이네요. 예, 이게 바로 이제 트리거 현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거래가 계속 수반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바로 이 현대페인트의 어떤 동사의 어떤 매력 포인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한 7%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네네. 예, 얘기를 참 빠르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네. 그죠? 이게 과연 방송을 보고 보시는 분들이 사고 계신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네, 참고로요, 이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막 급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돌아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예외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조금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세만 보인다면 4,000원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4,000원. 예. 그럼 지금 좀 급등하지만 사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급등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면세점에서 왜 대기업들이 면세점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면 중국인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요 커네요. 예. 그러니까 그 중국인들 보고 지금 서로 대기업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또 매출 성장을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이 사업권 따내기 위해서는 뭐 대기업들 난리도 아닌데요. 이미 부산항 신항만 좋은 위치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현대시멘트 얘기를 첫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잘 아실 만한 종목이네요. 공개할게요. 보령메디앙스입니다. 영유아용품 중국에서 관세 인하 대상이 된다. 네,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 내달 1일부터 50% 정도 관세를 인하시켜준다는 정책. 역시 며칠 전에 이미 뉴스를 통해서 읽어주셨는데 오늘 강하게 시세로 연결되는 이미 상한가입니다. 예, 보령메디앙스를 처음 여기 서울경제TV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요. 작년 5월 달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 쪽으로 좀 보셔야 된다. 네. 결국은 중국이 중산층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임금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중국 중산층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들이 이제 소비 문화에 대한 패턴이 바뀌고 있다. 결과적으로 애들 용품만큼은 좋은 걸 많이 산다. 네. 그러면서 너무 고가의 브랜드보다는 우리나라의 브랜드도 그들은 굉장히 고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애기용 세탁비누 B&B 되게 좋거든요. 굉장히 잘 빨려요. 예. B&B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본다면 결국은 중국인들이 소비를 시작했다. 그 소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는 곳.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지금 앵커님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다른 데는 줄여도 애들 용품만큼은 돈을 줄이지 않죠.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본다면 부모의 마음은 뭐 전 세계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임금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영유아에 대한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게 지금 최근 들어 올라오면서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이제 올라온 상황이에요. 사실 많이 올랐다 하고 4월 달에 엄청나게 상한가, 연속 상한가도 쳤었었고 이제 시세 끝일까 했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치는 것 보니 끝은 쉽게 얘기할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으로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중국향 매출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요. 가장 짧게 얘기 드리자면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볼펜 한 자루만 팔아도 어마어마하게 팔린다라는 게 중국향 매출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오히려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상한가니까 살 수 없겠지만 분명히 음봉이나 약간 빠진 날이 있을 겁니다. 중국 영유아 관련주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죠. 탑3 공개합니다. 예병근 멘토님이 꼽아오신 세 번째 종목 MDS테크 스마트카 무인차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사실 자동차 전장 부품 만드는 MDS테크 이게 미러링도 얘기를 뉴스 읽어주는 남자 시간에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고 결과적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맛동산 테크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로 맛동산 테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미러링 개념도 좀 모르실 수가 있고 사물 인터넷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좀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고 간략하게 풀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기존의 어떤 우리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요새는 이제 T팩이라고 해서 이제 7시간 교통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막힌 도로를 피해 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 T팩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MDS테크. 그다음에 이 T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교통을 좀 뚫고 나가는 편인데 네. 자, 스마트폰으로 계속 이 내비게이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까지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스마트폰하고 똑같이 미러링이라는 것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스템하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이 그대로 화면상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쪽에서 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비가 내 스마트폰을 다 띄워준다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내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미러링이군요. 예. 그 미러링이 최초로 이제 나온 회사가 이제 MDS테크고요. 이 MDS테크가 여기 여러 가지 특허권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스마트카라면 스마트카는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연동이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미러링은 우리가 지금 쉽게 사용했던 이런 좋은 차량의 좋은 부품들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 중에서 기본 부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어떤 이런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 블랙박스까지 이 스마트폰으로 구동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미러링 시스템의 선풍적 인기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스마트카하고 무인카 시대에서는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MDS테크는 계속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게 늘 저항대가요. 25,000원 부근에서 늘 또 밀려 내려옵니다. 네, 그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메롱메롱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처럼. 예. 메롱메롱 하면서 여러분들을 약 올리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구간에서 결국은 이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가게 된다. 그럼 메롱이 끝날 때 사는 게 어떨까요? 그런 것도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주식시장을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5만 원대처럼 MD스테크도 2만 4천 원대 거의 2만 5천 원 정도 부근만 가면 밀리곤 하는데 중장기로 보면 뚫을 수밖에 없는 모멘텀 갖고 있습니다. MD스테크 세 번째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탑4 네 번째 종목 볼까요? 이병훈 멘토님이 네 번째로 주목하신 종목 레드로버입니다. 문화 콘텐츠 시장의 고속 성장세를 감안한다. 사실 한국의 애니메이션 만드는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인데 넛잡이라는 것을 미국 가서 흥행시킨 대단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넛잡 2도 나올 거고 중국하고 손잡고 만든다 얘기도 있어요. 예, 일단은 넛잡 2에 대한 개봉 기대감이 좀 있겠죠. 네. 결과 넛잡 1이 좀 성공적으로 마감이 됐고요. 사실 영화를 봤는데 크게 재미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른의 시각에서 그렇죠. 네, 그게 어른의 시각이죠. 그런데 이제 애들이 보기에는 캐릭터
캐릭터가 좀 다양했고 네. 그런 캐릭터 산업 쪽에서도 이 회사는 분명히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중국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섹터가 어디냐면 바로 문화 콘텐츠 섹터죠. 한류. 예, 한류 쪽인데 한류 쪽에서도 애들이 좋아할 쪽 그러니까 영유아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이 중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인구가 지금 산화 정책을 많이 써서 애들이 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애니메이션의 인기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HTS 기사상으로는 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시면 네. 이 레드로바와 중국 업체하고 지금 삼국지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약 300억 불 가까이 되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삼국지는 내용이 충분히 길게 만들면 길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작품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레드로바 지금 주목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예전에 많이 드렸어서 또 저렇게 올라간 시점에 또 왜 들고 나느냐는 생각도 하실 분들이 있겠는데요.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성장 기대감을 본다면 충분히 12,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조정 시에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역시 5%대 오른 날보다는 약간 좀 밀리는 날, 그렇죠? 예, 4월 달에 급등했었던 레드로버가 약간 5월 달에 들쑥날쑥합니다만 오늘같이 급등한 날 말고 그래도 조금 좀 흔들리는 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000원까지 기대한다 얘기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이네요. 어느덧 대망의 예병구 멘토님이 주목하고 계신 마지막 종목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자, 예멘토님의 마지막 공개 인지 디스플레이 종목이 뜨네요. 자회사 사이맥스라는 자회사의 상장 기대감이 있다. 네, 이 얘기도 사실 저는 여러 차례 들었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 처음 듣는데 인지 디스플레이는 뭐지? 디스플레이니까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실 것도 같아요. 자회사 상장 모멘텀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포인트인데요. 조금 얘기 풀어주시죠. 예, 인지 그룹입니다. 인지 디스플레이, 인지 컨트롤스라는 상장 회사를 두 군데나 가지고 있고요. 맞아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상장 회사죠. 바로 사이맥스를 상장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IPO는 이미 거의 끝났고요. 네. 기업 공개는 끝났고 이제 상장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자회사 사이맥스가 뭘 하는 데냐면 반도체 웨이퍼죠. 이 웨이퍼를 운송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평택의 반도체 공장에다가 15조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첫 삽을 떴죠, 이미. 첫 삽을 이미 떴고,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여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반도체 설계 쪽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TLI라든가 비아트론 이런 종목군들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설계 쪽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설계 쪽. 그러니까, 설계를 먼저 끝내놓고 나면, 그다음부터 막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장비들이죠. 그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맥스가 그런 업체인데요. 그와 맞물려서 또 상장이 된다는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엔저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저 공포에서 가장 조금 피해가 적다라고 볼 수 있는 쪽이 어디냐면 바로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침해는 중국 쪽에서도 오히려 좀 피해가 적다. 왜? 진입 장벽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 쪽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지 그들이 침해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소나기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그리고 자회사 상장 기대감까지 모두 어떤 이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이 이미 반도체 대규모 투자 15조라는 엄청난 돈을 태세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회사 사이맥스가 반도체 웨이퍼, 운송 장비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적지 않다 하셨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 이미 4월달 초중반에 한번 상한가도 크게 친 기록이 남아있네요. 인지 디스플레이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일단 종목은 다 공개를 하고 어느 정도 윤곽은
종목은 잡아드렸는데 돈이 많지 않으시죠. 또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이 손실이 크게 나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제한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딱 한 종목만 골라달라고 지금부터 요청을 드릴 겁니다. 오늘 현대페인트, 보령메디앙스, MD스테크, 레드로버 거쳐서 인지디스플레이까지 얘기 들어봤는데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뭐 5개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예. 뭐 다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뻔한 얘기 말고요. 그냥 딱 한 종목 골라주시죠. 예, 계속 밀고 있죠. 네. 현대페인트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저평가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앞으로 신사업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는 점.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현대페인트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고 싶은 분들한테 자 이제 어느 정도의 매수를 걸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보면 목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보합권 영역에 있어서 네. 사실은 매수가를 측정할 때 보합권 영역에서 매수가를 측정을 했었는데요. 네, 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0원 이하라면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그리고 앞으로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추세적 상승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자리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접근을 이렇게 하시면 네. 목표가를 이제 좀 잡아드려야 되는데 목표가를 4,000원 딱 찍지 않고요. 3,900원으로 살짝 낮춰드리겠습니다. 예, 센스 있게. 예, 3,900원 정도 되면 늘 목표가를 4,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면요. 4,000원 살짝 안 와서 못 팔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끝까지 계시더라고요. 4짜리 기다리시다가. 예. 그래서 3,900원을 살짝 낮춰드릴 테니까 그 구간에서는 충분히 팔리리라 예상이 됩니다. 꼭 그래서 4,000원 하면 3,900 얼마까지밖에 안 가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간은요, 제가 봤을 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곧 신항만의 어떤 면세점이 개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개장과 더불어서 크루즈선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당연히 기관에서도 이제 관리 종목도 살피됐겠다. 네.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부산에 놀러 갔다가 배 내리자마자 바로 면세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위치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부산항 쪽으로 많이 오고 있다는 네네.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접근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병군 멘토님이 특별히 출연을 해주셔서 언급한 종목 5개가 있었는데 다 좋아 보인다고 하셨지만 그 가운데 딱 하나를 고르라면 네, 그 주인공은 현대페인트였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오르긴 하지만 2,500원 아래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4,000원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예병훈 멘토와 함께 했는데요. 이번 주말에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토요일 날입니다. 오후 2시에 유원타증권 구로 디지털 지점에서 제가 강연을 하는데요. 유동성 장세였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적 장세로서의 전환적인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제약업종은 가고 있는데 바이오업종은 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기대감에 대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서의 전환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럼 이 실적 장세에서 우리가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종목을 과연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구로 쪽에서 진행될 우리 예병군 멘토님의 강연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살펴드렸는데 증시 탑5 마치겠습니다. 일단 시가 정도는 양시장 모두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